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성해서 만든 구조.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을 일정 배합비로 혼합해서 물로 비빈 것이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보통 콘크리트인데 철근으로 보강을 해줬잖아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누르는 힘, 맞죠? 여러분이 눌러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된 콘크리트라고 해서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에서 레인에 R자 따고 콘크리트시 RC조 하면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조를 의미하는데, 자, 이 철근의 장점이 이겁니다. 철근은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인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은 앞에 구시열 과정에 기초한 거 조금 들으세요. 그것도 한번 인터넷을 미리 들어보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택관리사 보시험을 처음 하신 분은 기초부터 먼저 하세요. 하고 용어부터 먼저 하고 접근하세요.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 해요. 철근 잡아당기는 그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어디서 차력사들이 철근을 막 잡아당기더라. 차는 끄는 건 보셨죠? 차를 이빨로 막 끄는 건 보시고 철근 잡아당기는 건 못 봤잖아요. 차력사들이 뭐나 합니까? 목이나 배에 대고 철근을 휘는 건 하죠. 자구리 잘 생기니까 굴절되니까 해가 하죠. 근데 막 잡아 당기는 거 못 봤잖아요. 철근 잡아 당기는 거 떨어지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못 봐요. 실험실에서 기계로 잡아 당겨야지 떨어집니다. 엄청난 힘으로. 그래서 인장력은 우수하다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힘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철근은 가공하기 쉽죠. 연성이 풍부하잖아요. 가공이 될 수 있잖아요. 힐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차력사도 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연성이 없으면 못 휘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갖다 휘락하면 못 튑니다. 그래서 연성이 좋아요. 연성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철근의 이제 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단점이 이런 단점을 가지는 거예요. 철근은 녹슬기 쉽잖아요. 녹슬기 쉽고요. 대기 중에 방치하면 벌겋게 녹슬죠? 녹슬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잘 생겨? 자굴이 휘어져. 자굴이 발생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철근의 단점은 이거죠. 불에 화재에 취약해. 그래서 불에 약해. 화재. 그래서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하다, 비내하다, 비내하적이다. 불에 취약해요. 비내하적입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크리트의 장점은 어떤 장점을 가지네? 첫 번째로, 자, 콘크리트는 압축력. 압축력은 누르는 힘을 무슨 력? 압축력이래. 압축력.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누르는 힘 부담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콘크리트 탓을 하는 이유가 사람하고 같이 만든 거야. 철근이 뼈다 생각하고 근육, 살이 콘크리트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모르면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자꾸 생각하면요, 이 분야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아두실 것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부식 방지를 하고요. 철근에 녹슬는 걸 방지합니다. 콘크리트가. 그리고 장점이 접니다. 철근보다 내화적이야. 철근보다 불에 강해 내화적입니다. 내화적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콘크리트의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인장력에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해요. 얘가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에는 잡아당겨버리면 그냥 얘는 뚝 떨어지면 큰일 가버립니다. 인장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딱딱하죠. 콘크리트가 잘 휘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콘크리트는 휘어지면 뚝 부러집니다. 맞죠? 그래서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상호 보완해 준 구조야.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배경이 된 거야. 그래서 인장력은 누가 부담하도록 설계한다? 철근이.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각각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냈어요. 그 2번 개념도 시험에 출제한 게 인장력, 압축력 바꾸어서 낸 거예요.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철근을 짜고 콘크리트 부원을 일체식으로 구성한 라멘 구조로서, 라멘은 우리가 얘기하죠. 라멘은 뭘 라멘이라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이라 했죠. 라멘. 원래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네. 네. 자, 기억을 하시고 라멘 구조. 그래서 라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하고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바닥판 이 슬래버죠. 그래서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보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를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해요. 라멘 구조라고 칭합니다. 라멘 구조다. 그래서 이때 우수한 내진 구조가 나오죠. 내진은 지진이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무슨 구조? 내진 구조랄게. 지진이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을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이유가 나오죠. 여기는 시험을 엄청 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 자,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 길이에 의해서 신장 얼마나 늘어났나? 그걸 수치화시킨 게 선팽창 계수죠. 선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 계수라고 돼. 온도가 상승하면서 얼마나 늘어났는가 비율을 나타낸 거. 이것을 선팽창 계수 또는 용어는 그 뒤에 해놨습니다. 별도로 쓰실 필요는 없고 선팽창 계수 해놨죠.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씨 상승에 따른 신장은 늘어난 거죠. 원래의 길이의 비를 나타낸 것을 무슨 계수? 선팽창 계수라게. 선팽창 계수. 다르게 뭐라고 한다? 열팽창 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늘어난 거 비죠? 온도가 상승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가? 반대로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반대는 무슨 계수다? 수축 계수지. 반대의 개념은 수축 계수고요. 그러면 늘어나는 비나 줄어드는 비가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죠? 생각이 같으면 잘 안 싸우죠?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죠? 맞죠? 나는 이게 맞다가 그냥 서로 틀립니다. 맞죠?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같아야 돼요. 이거는 거의 같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거의 같아야 돼요. 하나는 많이 늘어나고 하나는 적게 늘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5번에 나오는 탄성계수는 틀려야 된다. 탄성계수. 그래서 이 탄성계수는 같으면 안 돼요. 탄성계수는 영계수라고도 하고요. 영계수. 탄성계수는 이 탄성계수입니다. 부재가 있을 때. 이런 부재가 있으면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이 바로 무엇이다? 제축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 그러면 이 제축, 부재의 축이잖아. 제축 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응력에 대해서 해드렸죠. 응력은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이 뭐다? 응력이라 했죠.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이 응력이다. 이때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도야. 그림도자 응력도. 여기에 대해서 직각방향, 그거의 직각방향의 이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변형도. 직각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게 이것이 탄성계수예요. 그럼 탄성계수가 크다는 것은 여기 응력에 대해 이쪽 방향에 변화가 있어야지 응력도 탄성계수가 큰 거예요. 그럼 탄성은 잘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죠? 그게 탄성계수가 큰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는 잘 늘어났다 잘 줄었다 변형이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변형하러 가면 어떻게? 지성 성격을 띠는 것들이 있죠? 탄성계수가 적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성. 그러면 고무줄 같은 거는 고무는 탄성계수가 커요 적어요? 크잖아. 맞죠? 그런 게 탄성계수가 큰 거예요. 우리도 뻣뻣한 사람은 탄성계수가 적은 거고 이렇게 변형하러 가면 콘크리트 같은 건 어떻게 탁 부서지죠? 치성 성향을 띠는 것들은 탄성계수가 적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탄성계수는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탄성계수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철근이 콘크리트 탄성계수보다는 크죠. 이거는 같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얘들은 세 가지 전부 다 종합문제 지문 한 번씩 언급이 됐어요. 됐는데 유일하게 탄성계수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할 사람들은 아닌데 분명히 구조를 전공했으면 탄성계수를 다룰 건데 아직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탄성계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쓰는 걸 방지합니다. 자, 콘크리트는 보통 수화작용에 의해서 콘크리트는 수화작용에서 수산화칼슘 성분을 띱니다. 콘크리트는 수산화칼슘 성분을 띠는데 이 수산화칼슘 성분이 pH가 12에서 13 정도 돼요. 강알칼리성을 띱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1 이상이 유지가 되면 11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부동태 피막이 형성돼서 철근 부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식 방지, 녹쓰는 걸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산성 이렇게가 낸 겁니다. 산성 두 번 냈어요. 두 번이나 산성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쓰는 것을 방지하다 이렇게 낸 거예요. 콘크리트는 무슨 성이다?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도 자꾸 바뀌어가죠. 나이 들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고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죠.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성분 나이 들수록 조금 가격해지죠. 말투나 이런 게 보통 맞죠? 보통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거의 대부분 특별한 분만 빼고 누가 목소리가 그 크입니까 요새? 할머니 목소리 더 세죠? 할아버지들은 젊었을 때는 애들을 잘 모르다가 자꾸 애들이 귀여워집니다. 맞죠? 손자들과 꺼벅질죠. 하면 막 난리나 할아버지 하면서 안기면 난리 나죠. 이 호르몬 분비가 터지세요. 중성화되고 있죠.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도 변화가 생기다시피 얘도 변화. 그래서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철근이 뭐다? 녹슬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철근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할 거 콘크리트가 뭐 됐을 때? 중성화되면.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콘크리트의 pH가 여러분들 보통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중성이야 그때 pH 7의 개념이 중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7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성화는. 그래서 콘크리트 pH가 11 이하로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pH가 2 사이로 놓여지는 거야. 8.5에서 10 사이. 이 사이로 놓여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입니다. 콘크리트는 원래 무슨 그렇게 수산화 칼슘 성분인데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중성화되면 이 수산화 칼슘이 뭐로 되는가 하면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콘크리트가 탄산칼슘으로 바뀌는데 이때 탄산칼슘의 pH가 8.5에서 10 사이에 놓여집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체질이 약간 변하다시피 맞죠? 변합니다. 저도 사실상 엄청난 지성 피부였는데 요새는 산유국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기름이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한번 닦으면 난리였습니다. 뿌지리를 해가지고 확실히 산유국에서 아마 고갈이 돼가고 있는 건데 분명히 약간씩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부착 강도가 비교적 크죠. 둘이 붙으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착 강도가 크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뭐가 어려워요? 철거 해체가 어려운 거예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철거할 때 보면요 장난 아니죠. 어떤 데는 막 폭파공법 쓰는 데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 그 철거하는데 남산 웨이나 아파트 있죠? 철거하는데 총 철거 비용이 200억이 소요됐어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비용이 망대하게 들어가요. 아니면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무식하게 포크레인 올려가지고 포크레인 앞에다 그 애가 두두두두두 하다가 추락사 당하고 그러죠. 포크레인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철거하는 거예요. 어렵게. 부착 강도가 좋아져요. 그런데 부착 강도 좋아서 그렇게 깨는데 지 스스로 붕괴되는 건물은 대단한 건물이죠. 원래 철근 콘크리트 건물요 진짜 잘 붕괴 안 됩니다. 똑바로 지었으면요. 부실공사도 아주 엄청 부실공사 해야지 붕괴되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6.25 전쟁에 그렇게 포탄 맞고 떨어진 것들 가만히 놔둬도 아직도 버젓이 서 있는 것들 있죠. 그렇게 오래됐는데도요 아무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들이 있죠. 터널 이런 거 보면 있죠. 아직도 멀쩡한 데 많죠. 얘들은요 똑바로 지면요 수명이 무진장 길다는 거예요. 근데 삼풍백화점 어떻게? 붕괴됐잖아. 지은 지 5년 만에
부실공사의 대표적입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부실공사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콘크리트 철근을 피복하면서 내구 내하가, 내구는 원래 품질 그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무슨 성? 내구성이거든. 내구성이란 것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죠. 결과적으로 수명이 길다는 거죠. 내하는 하재, 불에 견딜 수 있는 게,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게 뭐다? 내하고 내진, 지진에 견디냐? 내구는 오랫동안 변형 변질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라 했겠죠. 그러면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다 된다. 내하든 내구든 내진이든 다 된다 했겠죠. 내풍도 되고 바람에도 강해, 내풍도 되고 여기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야. 바람에 견디든 하재에 견디든 다 견딜 수 있다. 그 측면 알아두면. 그래서 4번 가지고도 한번 냈었어요. 한번 냈었고.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8번에 보면 철근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하재의 강도 저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600도씨 정도 하재가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져요. 그리고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도달되면 제로가 돼버려. 강도 제로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열전도율이 적은 콘크리트가 피복해 줌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보면 콘크리트가 우리의 살의 역할을 하고 뼈가 철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뼈를 살이 피복하고 있죠. 뼈가 근육을 살을 피복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게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철근 콘크리트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가 두꺼워야지만 건축물이 수명이 길어져요. 근데 사람은 반대예요. 너무 두꺼우면 안 돼. 사람은 적정 두께일 때 수명이 길어요. 너무 삐쩍 말라도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삐쩍 말라고 저기 못 먹어가지고 마른 사람 말고 오래 못 살아, 맞죠? 적정 두께일 때 오래 사는데 사람하고 차이점은 근데 이겁니다.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 있죠. 막 배둘레가 있죠. 완전 단지형으로 돼가지고 이러면 오래 살긴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보시고. 그래서 차이점은 그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144페이지 그 용어 정리해놨죠. 내구성. 거기 하나 해놨죠. 내구성. 시간의 경우에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성질이 변질이나 변형되지 않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은 무슨 성? 내구성. 쉽게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 이거는 2번 기출을 했어요. 6회하고 7회 때 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파트도 항상 신규 아파트만 가서 관리소장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후 불량이죠. 오래된 아파트도 소장님 할 수 있다. 그러면 노후 불량인 아파트에 가시면 뭔가 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 맞죠? 새로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이 건축물이 노후 불량인가를 안전진단을 받아야지, 노후 불량 등급이 떨어져야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한번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돼. 안 되면 중개사 공법 시간에 잠깐 들으면 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할 때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안전진단 이런 걸 합니다. 거기 나와요. 안전진단. 입주민 요청에 의해서 뭐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안전진단 요소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도 시험을 해야 되지만 바로 이 콘크리트가 중성화됐느냐 안 됐느냐 판별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아까 중성화되면 뭐다? 철근이 녹슬기 시작한다. 녹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도 이겁니다. 중성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면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깊이까지. 그러면 이렇게 철근이 있을 때 콘크리트가 피복을 하고 있잖아. 근데 탄산가스가 외부에서부터 접촉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탄산가스 CO2가 외부에서 침투하다 보니까 표면에서 내부로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거든. 탄산칼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아직 뭐 이렇게 진행되고 어이구 좀 피복 두께가 예를 들어서 5cm로 설계했다. 근데 아직도 1cm 밖에 진행 안 됐다. 이거는 아직 수명 엄청 남은 거예요. 수명이 150년 정도 이상 남았어요. 이 정도 아직 1cm 밖에 진행. 들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깊으면 깊을수록 중성화는 잘 안 돼요. 깊이면 깊을수록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가니까 탄산가스가. 자, 그래서 이걸 콘크리트의 뭐다? 중성.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이겁니다. 콘크리트가 무슨 성을 상실하고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거야.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현상을 쉽게 콘크리트의 뭐다? 중성. 그래서 약알칼리화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알칼리화. 이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중성화의 개념하고 중성화 판정 개념 가지고 시험을 2번 출제해서 6회 때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좀 많이 했거든. 그때 페노프탈린 용액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 145페이지 중성화 판정해가 페노프탈린 용액 나오죠? 맞죠? 이게 제가 발음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때 페노프탈린 용액이 그때 괜히 문제집에 넣어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이게 나왔었습니다. 페노프탈린 용액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 낸 건 안 내. 다른 방향성 내용. 여기 교수들은요, 제가 낼 수 있는 데는 계속 낸다 해. 그럼 아까 콘크리트 성립 요건 있죠? 거긴 계속 내는 거야. 제가 냈는데도 많이 냈다 해도 계속 강의 안 돼 있죠? 그럼 계속 내. 유형만 달라질 뿐이야. 앞 있죠? 거기 142페이지, 143페이지 있죠? 여기는 계속 내. 시험 끝날 때까지 내. 종합문제 지문 씁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기는 종합문제 지문으로 나와요. 무조건. 자, 그리고 145페이지는 콘크리트의 중성화. 중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수명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전에 내구성 관계된 것 다 내구성 저하 요인을 다 고르는데 내구성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게 뭐다? 내구성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게 내구성입니다. 그럼 내구성 관련돼서 앞전에 이제 고르라 한 걸 낸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도 제가 문제 1번에다 저걸 만들어놨어요. 내구성 저하 요인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놓으니까 얘들은 박스 만들 내구성 저하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낸 거야. 자, 그래서 이 내구성은 오랫동안 견딜 수 변형 변질 없이. 그러면 지금 변형 생긴 것은 내구성이 어떻게 떨어지는 요인이잖아, 맞죠? 저하 요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중성화도 중성화 안 생기면 내구성이 안 떨어지겠죠. 만약에 중성화가 안 되는 콘크리트를 누가 만들었다. 이건 대박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콘크리트 계속 강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한번 딱 되면요, 변하지 않으면요, 수명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건설해서 다 망해. 맞죠? 건설해서 다 망해.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개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성화는 그러면 빠르게 진행한다, 서서히 진행한다,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중성화는 명심하세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성화는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겁니다. 균열은 빨리 생깁니까? 늦게 생기겠습니까? 균열은요, 생기는 균열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생기는 균열은요, 얼마나 빨리 생길 것 같습니까? 균열이 콘크리트 치고 나서 진짜 빨리 생기는 균열은 그날 생겨. 빨리 생기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균열이. 그래서 그걸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해요. 이 플라스틱 균열은 콘크리트가 응결되기 전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했죠? 반죽해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는 물 비빔하고 나서 물을 비볐잖아요. 비비고 나서 보통 응결 경화가 발생한다 했죠? 응결 경화. 응결은 촉이 엉키는 작용이에요. 자, 두부에 콩을 막 해가지고 간수 넣어가지고 초반에 엉키죠? 두부 만들 때. 초반부터 두부가 단단한 두부가 나오는 게 아니죠? 야, 간수만 넣으면 두부가 탁 모여가 단단해져요? 아니죠? 그거 모아가지고 쿡 물러나야 되죠? 단단해져. 그것처럼. 그러면 응결 경화가 촉이 일어나는 거야. 1시간에서 10시간 이내 응결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경화는 그 이후에 생기는 게 경화가 굳어지면서 강도가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게 경화라 했죠. 그러면 이거야. 응결이 종료되기 전에, 이거 전에 생기는 균열이 플라스틱 균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물 같은 걸 너무 많이 때리는 거야. 비비면 콘크리트 골재나 시멘트가 충분히 있어 다져져야 되는데 너무 저거하고 비슷해. 팥죽을 끓이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팥죽이 뭔가 딱 굳으면 단단해져야 되는데, 맞죠? 재료 분리가 안 생겨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고 끓이니까 밑에 다 깔아앉고 위에는 물만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때 균열을 무슨 균열? 플라스틱. 그럼 콘크리트가 응결되기 전에 균열이 발생하는 균열은 무슨 균열? 플라스틱 균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균열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응결이 되기 전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응결이 되기 이전에, 응결 이전에, 그러면 1시간이 되기 이전에 콘크리트 표면 물이 뽀르르 기어 올라오는 현상이 무슨 현상? 벌리딩. 한번 배우신 분은 수분 상승 현상 배웠죠? 벌리딩. 그러면 벌리딩 이런 거 일어나면요, 벌리딩이 수분 상승 현상이에요.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상승하는 현상. 그 벌리딩 현상 이거 많이 생기면 좋아요, 나빠요? 내구성에 안 좋아요. 우리도 이거 자주 키워내는 사람 안 좋죠. 술 드시고 왜 하는 분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여기 뭐 자꾸 올라오는 사람들 좋은 거 아니죠? 이 체크밸브가 돼 있어가 역류 안 해야 되잖아. 식사하면 이 역류가 안 돼야 되는데 역류되는 사람들 뭐가 안 좋은 거죠? 내구성 떨어지는 원인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겁니다. 벌리딩, 수분 상승 현상 되는 거. 이런 것은 내구성 저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잉여 수분이 정발로 생기는 것이 건조, 수축.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겨울에 난방을 하니까 건조해지죠. 그래서 이 잉여 수분이 정발되면 입술에서 건조, 수축하면서 크랙 생기죠. 균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내구성 뭐다? 저하원인이잖아. 맞죠? 원래 내구성은 뭐라 했어요? 아까 금방 봤잖아. 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물이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원래 그대로. 이것이 뭐다? 내구성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내구성 저하요인이 아닌 게 이렇게 문제예요. 얘들은 합쳐서 만드는 걸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콘크리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콘크리트이거든요. 내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콘크리트 있죠? 이쪽으로 아마 시방사 아마 갈 거예요, 올해. 뻔할 뻔째야, 얘들. 흐름 보니까. 자,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5페이지 염해 나오죠. 염해는 염분이 콘크리트에 침투되거나, 자, 이겁니다. 바닷가예요.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남해안 바닷가야. 바닷가에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바닷가 바람에는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녹서는데 바닷가가 더 빠르죠. 녹서는데 더 빨리 부식당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배 봐요. 배 어떻게 됩니까? 그 녹막이도로에 칠해놔도 어떻게? 녹 엄청 썰잖아요. 분명히 녹막이도로에 칠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녹설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죠. 염분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청에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이 소실되면서 철근을 부식시키고 구조물의 균열을 발생시키기 염해. 그러면 염해도 내구성 저하 요인입니까? 저하 요인이 아닙니까? 저하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닷모래 회사 있죠? 바닷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분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돼요. 세척을 해야 돼요. 바닷물은, 바닷모래는, 회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거잖아요. 지금 인천 무슨 앞바다 거기서 채굴권을 줬거든요. 한강에서 나온 그 모래 채굴권을 줬잖아요. 우리나라 강모래 없을 때. 근데 이번에 4대강 하면서 엄청 파재껴가지고 많이 남잖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46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이 있죠? 이것도 2번인가 3번 정도 기출했습니다. 장단점도.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보시면, 콘크리트 철근을 피복하면서 뭐다? 내하, 내구도 됐고, 2번 내풍, 내진 다 돼요. 철근 콘크리트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거죠. 틀만, 거푸집만 어떤 형태든 갖춰지든 간에, 거푸집, 이 형틀만 짜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둥근 것도 만들 수 있고, 힘들지만 오각형도 만들 수 있고, 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삼각형도 만들,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단지 거푸집 형태를 만드는 한도 내에서는 웬만하면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번 체크하세요. 4번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적게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아파트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뼈대로 뭘 쓰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자, 이거죠. 유지관리비가 5년마다 도장하는 거 빼고는 안 들어가잖아요. 아, 청소비용 그건 이야기하지 말고 청소는 뭐 안 해도 되고 맞아요.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이겁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5년마다 아파트 도장 한 번씩 해주죠. 맞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가구식 구조들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철골 구조 있죠? 이런 철골 구조나 이런 나무 구조 있죠? 나무 목 구조, 나무 구조. 얘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얘들이 유지관리비가 비싸요. 얘들이 비쌉니다. 유지관리비가 비싸게 들어가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목구조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 많이 들어가요. 주기적으로 막 공사 새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사찰들도 일정 되면 새로 싹 하죠. 특히 막 저런 거 있죠. 뭐 요새는 뭐 흰개미인가 무슨 개미 때문에 또 난리죠. 다 파먹어요, 속을. 맞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점에 하나 적어 놓았겠습니다. 그 6번까지 돼 있는데, 7번 해서, 저 차음성이 큰 거 하나 적어 두었겠어요. 차음성. 음을 차단한 거, 차음성이 커요. 이건 음을 차단한 성질은 큽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음을 차단한다는 게, 음을 투과하는 걸 방지한다. 차음. 맞죠? 음을 뭐 한다? 차단하는 성질이 크다는 거예요. 투과되는 걸 방지하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음이 들리는 건 아니죠, 여기. 옆에 강의실에서 들리죠? 이거는 차음이 안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맞죠? 이 칸막이 벽은. 만약에 이 벽을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요, 차음이 잘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요, 문만 없으면요, 아무리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음을 차단하는 성질은 크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점이 있죠? 자체 중량이 무겁다 했어요. 자기 몸무게를 위해서 부재가 자꾸 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습식 구조가 돼서 공기는 뭐라 했어요? 공사 기간의 준말이다.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 해요. 공사 기간이 깁니다. 자, 콘크리트 탓을 해주고 나서 기다려줘야지 강도가 나오죠. 이야, 이게 좋게 콘크리트 탓을 하니까 한 하루만 지나니까 강도가 다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오래 놔둘수록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상 기후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 형태의 파괴 철거가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것 때문이죠. 얘는 무엇이라 했어요? 아까 부착력이 좋다 했잖아요. 맞죠? 철근하고 콘크리트 들어붙으면 잘 안 띄져요. 진짜 잘 안 띄집니다. 옛날 부수는데 보면요, 막 이렇게 쿵쿵쿵 하는 게 있죠. 이 가지고 해도 잘 안 떨어져. 막 망치로 때리고 막 이렇게 오한마로 때리고 그래도 진짜 잘 안 떨어집니다. 항타기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작업을 다른 노가다를 뛰지 항타기가 아니고 이런 거 사람이 가지고 하는 거죠. 기계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떨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렇게 어디 구착하는 건 작업하는 거 있죠. 이거 막 이렇게 자꾸 드드드드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도 고유 진동주의가 있거든. 다른 진동주의가 오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이상이 와요. 파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잖아요. 어디 자는데 애가 이상하지 자꾸 아프죠. 시름시름. 그래서 간혹가다 숨에 그거 하잖아요. 물에도 뭐다? 진동 파장이 있거든. 사람의 고유 파장인데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파장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디에 사면 노이로제 걸린 사람도 있죠. 진동 많이 오는데 자 계속 살다가 있죠. 그런데 사람도 이 고유 진동주의에 있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8번 체크하시고 전음도가 크다.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거죠.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단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테스트 해보시라 해서 아파트 벽면에 그때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아파트 벽면에 길을 딱 대어 보십시오. 소리 다 들립니다. 물소리까지 들려요. 간혹 가다가 사람 소리까지 들린다니까. 이리 자세히 들어보면. 맞죠? 그렇다고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맨날 듣지는 마시고 오늘 한 번만 전음도가 큰지 작은지
그래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벽식 구조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 21cm 이상 설계하도록 하고 있고, 라멘 구조의 아파트는 15cm, 150mm 이상 설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꺼우면 조금 덜 전해지거든. 두꺼우면. 그래서 현재 두께만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획 있죠. 이거는 뭐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둥을 어떻게 배치하고 볼을 어떻게 배치하고 내진벽 나오죠. 내진벽은 지진이죠. 지진 같은 지진에 저항할 목적으로 설치된 벽이 무슨 벽이다? 내진벽이에요. 지진. 지진에 견디기 위해서 저항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벽이 내진벽이에요. 그럼 내진벽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만들어집니다. 내진벽은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내진벽은 조적벽이 내진벽이 될 수 없어요. 벽돌벽 이런 건 안 돼요. 무슨 벽?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내진벽은. 벽돌은 흔들면 어떻게? 붕괴돼요. 올해는 내진 설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경주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요. 전부 학계에 비상이 걸려 있어요. 무조건 냅니다, 오늘, 내지는. 농담 아닙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48페이지에서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결합제가 시멘트 제품이죠. 시멘트는 항상 명심하세요. 이 시멘트는 누구하고 반응한다? 물하고.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반응을 수화작용, 물하고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수화작용 또는 수화반응이라고 해. 수화작용에서 뭐 된다? 아까 응결경화가 되어가는 게 응결경화가 되어갑니다. 이때 응결경화는, 응결은 1시간에서 몇 시간? 10시간 촉이 이루어지는 작용이고,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뭐다? 경하락해요. 자, 그러면 수화작용에 이때 동반되는 열을 무슨 열? 수화열이라 해요. 수화열. 동반되는 열을 수화열입니다. 그러면 수화작용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수화열이 어떻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는 가루잖아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거, 분말도가 크다는 거. 그러면 시멘트 입자가 어떻게? 굉장히 가늘다는 거예요. 그럼 가늘면 표면적이 많아지죠. 그럼 가루들은 전부 다 분말도로 나타나요. 분말도가 크다. 입자가 어떻게? 가늘다, 곱다는 거예요. 명심하지? 그러면 입자가 고우면 반응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빨리 생겨요. 물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수화작용이 빨라져. 수화작용이 빠릅니다. 빠르니까 동반되는 열도 어떻게? 많이 생겨. 수화열도 많아져. 수화열이 많이 생기니까 건조수축, 잉여수분의 증발이 되는 게 건조수축이잖아요. 그럼 열이 생기니까 건조하면서 어떻게? 수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난방하니까 건조하면서 어떻게? 수축하는 거예요. 건조수축이 증가되는 거야. 기억하세요?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제가 항상 수업으로 적어드립니다. 이거는 안 써놨어요, 일부러.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수업을 잘 들으라고 입자가 곱다는 거예요. 고우면 소화작용이 빨라져. 표면이 많으니까 소화열이 많이 생깁니다. 건조 수축이 어떻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어떻게? 많이 생겨. 균열이 많이 생기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소화작용이 빨라지고 번호를 써가 합시다. 또 헷갈리니까. 이면 되고 근데 빨리 강도가 나요. 조기 강도는 커져요. 조기 강도는 좋습니다. 근데 빨리 강도가 나오면 장기 강도는 어떻게? 떨어져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뭐 하면 초반 끝발 개 끝발이다 이런 소리 하죠. 맞지? 고수업 칠 때 초반에 이긴 사람들 다 꼴죠. 거의. 고수들은 절대 초반에 안 이기잖아. 그 초반에 따고 그만둬야 돼. 못하는 사람 맞아? 고수는 한 방에 노래라고 일부 살살 재주죠. 한 방에 크게 확 들어가죠. 그래서 장기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입자가 고우니까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간단히 알아두세요. 자, 그거 보시고 다음 주에 그 콘크리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148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